안녕하세요. 오늘 강의하게 될 대전대학교 아동교육상담학과 교수 박성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할 얘기의 주제는 놀이입니다. 놀이는, 특히 영유아 시기의 놀이는 생의 모든 발달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유아 시기의 경우는 단순한 놀이의 그 이상의 것을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놀이 경험은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후에 성공적인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이들이 놀이에서 배운 경험들이 한 점으로 모여서 인지, 사회, 정서 발달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놀이라는 과정이 학습과 문화, 예술, 창작, 그리고 아이들이 다른 사람하고 여러 가지 상호작용의 여러 가지의 경이로운 어떤 기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01년에 독일 철학자인 칼 그로스라는 사람은 리허설 세오리를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가 놀이 과정에서는 어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부모님들이 뭘 하고 있는지, 부엌에서 뭘 하고 또 공방에서 뭘 하고 있고 컴퓨터를 갖고 뭘 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관찰하면서 연습해보고 모방해보고 또 그것을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의 활동을 해보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기술을 연습하고 발달시키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아이들 놀이 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봤던 것들을 재현을 하게 되죠. 이런 과정들이 바로 우리는 상징놀이면서 바로 아이들에게 반복놀이, 연습놀이라고 얘기하는 리허설 세오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놀이는 정서적인 발달의 어떤 근간에서는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과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행복감과 안정감을 맛볼 뿐만 아니라 놀이를 통해서 얻어지는 상호작용에서의 즐거움은 짜증나고 힘들고 욕구가 좌절이 될 때 여러 가지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강렬한 해독제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레드 로저스라는 교육학자는 어린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읽고 쓰고 말하는 것을 배우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놀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의 정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인지 발달적인 측면에 해당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방과 연습과 반복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처음에 했던 시도보다는 점점 어려운 문제들을 좀 더 쉽게 다룰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소근육, 대근육, 인지, 판단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능력과 기술이 완벽하게 숙달된 상태를 이룰 수 있도록 촉진하는 문제 해결과 적응의 필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의 6단계를 이론가는 이야기합니다. 뭔가 이거 재밌겠다. 저건 뭐지? 저건 어떻게 놀지? 인형을 보고 또 장난감들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거 하면 이럴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기대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네? 이런 놀라움과 이런 여러 가지를 새로운 감각이나 아이디어의 발상에 전환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런데 처음에 잘 안 됐던 것들을 해보니까 좀 잘 돼요. 즐거움도 맛보게 돼요. 해냈다. 이런 성취감.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수도 없이 그 얘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떤 새로운 지식의 습득의 기초가 되는 개념들의 이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얻어진 것을 우리는 파워, 그런 것들이 성취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를 아이들은 여러 가지 반복하는 놀이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밸런싱을 갖는 그런 감각들을 자연스럽게 익혀요. 근데 물론 아이들이 언어적으로 아주 표현은 못하지만 이런 놀이 속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종합해서 영유아 시기의 놀이는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첫 번째, 아이들의 신체 감각 및 운동 발달에 좋은 자극제가 됩니다. 놀이를 통해서 팔을 뻗어보기도 하고 다리를 뻗어보기도 하고 눌러보기도 하고 잡아당겨보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감각부터 시작해서 소근육, 대근육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화롭게 사용하는 조절 능력을 키우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새로운 사물들을 접하고 관찰하고 경험해보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영유아 아이들의 경우는 언어적인 것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물의 네이밍이 뭐야? 이거는 인형이구나. 이거는 공이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채워가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형태, 크기, 색깔,
어떤 많고 적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언어와 연결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좋은 학습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의 경우는 정서, 사회성 발달에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죠. 우리 흔히 부모님들이 놀이를 할 때 아이들에게 인지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특히 많으신데요. 물론 그게 너무 중요한데 그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놀면서 경험하게 되는 정서와 사회성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관찰을 못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 과정을, 놀잇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그 놀잇감을 상호작용하는 과정 안에서 아이들은 알게 모르게 펀 힘들어요. 부모가 이런 표정하면 이거 아닌가 보나.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을 함께 배우면서 아이들은 거기에 얻어지는 표정과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감정을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상대방하고의 상호작용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나, 너, 우리라는 이런 과정들을 알아나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유아 놀이 지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부모들의 촉진자 역할, 제공자 역할, 안내자 역할 굉장히 중요하죠.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팁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느끼는 사회적인 발달, 정서적인 발달은 어떻게 되고 인지 발달의 어떤 촉발이 되는 어떤 계기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함께 상호작용해 줘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좋은 장난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놀잇감을 함께 놀아줄 수 있는 파트너가 돼줘야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영유아 시기의 경우는 활발하게 또래하고 상호작용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아이들에게 어떤 자극이라도 아이들의 상호작용이 해당되는 것에 부모님들이 관찰해주고 초기 양육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고 그렇구나 반응해주고 표정으로 감정을 공유해주고 그래서 네가 이렇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인식해주고 자각해주는 이런 것들은 아이들한테 언어적 자극뿐만 아니라 놀잇감을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과정 안에서 인지사회 정서 발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극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이러한 부모로서의 놀잇감의 파트너가 돼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장난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참여를 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 컨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온몸으로 아이들하고 상호작용을 피드백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릴 때일수록 부모들은 이런 몸으로 함께 놀아주면서 손도 잡게 되고 스킨십도 하게 되고 이런 접촉이 일어나는 과정 안에서 아이들은 이 놀이 환경 안에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감을 얻게 돼요. 파트너로 있는 우리의 부모님인가 또는 좋은 초기 양육자들하고의 이 접촉이라는 과정이 내가 어떤 걸 해도 부모님이 힌트를 주고 뭔가 표정으로 말해주고 그것을 수용해주고 언제든지 이렇게 감정으로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아이들은 익히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세상은 내가 안전하게 탐험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공간이구나, 그리고 그런 파트너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익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아이가 관심을 갖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가끔 부모님들은 이거 좋아,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 이게 얼마나 내가 도움이 되는 일인데 라고 해서 부모님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강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특히 어린 아이들 영유아 시기에는 부모가 재밌을 것이고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이 아이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개인의 특성상.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관찰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의 관심을 함께 따라가 주면서 피드백해 주고 함께 파트너가 돼 주시면 아이들은 더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내가 재밌어하는 거에 자신감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반복하고 연습하면서 숙달해 나가는 경험에 대해서 점점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이들이 뭔가 하나에 주의 집중을 하고 아이들이 자기가 뭔가 지속적인 집중에 대해서 성취할 때까지의 부모님들이 또는 초기 양육자들이 해주신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이후에 어떤 거에 도전을 하는데 굉장히 내적 동기유발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이들과 이 많은 과정을 경험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교감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노는 것을 따라하거나 거들어 주는 것만으로 부모는 아이들의 즐거운 놀이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꼭 훌륭한 놀잇감이 없어도 괜찮아요. 또는 아주 사소한 거에서도 아이들하고는 놀이가 될 수 있답니다. 블록이 있다면 블록을 쌓았을 때 부모님은 아, 우리 아이가 블록을 쌓았네? 멋지다!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면 아이는 스스로 뿌듯해하면서 부모도 기뻐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적극적인 경청과 눈 마주침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상호작용의 경험은 아이의 사회 정서 발달뿐만 아니라 인지적 발달을 위한 굉장히 귀한 토대가 됩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몇 가지 팁을 좀 더 드리는 걸로 이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놀이 시간 자체는 아이들에게 그야말로 뭔가를 배우게 되고 습득하게 되고 뭔가를 자기의 힘든 것들을 욕구의 자질을 성취감으로 바꿀 수 있고 동기부여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교감이나 즐거움이 갖도록 해주는 여러분들의 놀이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놀면서 불편했던 감정들을 분출을 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뜻대로 되지 않거나 이랬을 때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자기 감정을 털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아이가 화내고 짜증낸다라고만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아이가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수용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게 좋겠죠. 무조건 화내지 마. 그러면 안 돼. 라는 것보다는 아, 우리 아이가 지금 힘들구나. 아, 뜻대로 안 돼. 속상하지. 이런 식의 감정 코칭을 해주는 건 더욱 좋고요. 그래서 아이의 눈높이나 아이의 발달의 어떤 중구의 기준에서 놀아주시는 것. 특히 놀잇감은 아이의 눈높이에 발달 수준에 맞는 것을 아이들을 하면서 그것을 숙달하고 성취하는 과정을 부모님들이 따라주고 조절해주는 어떤 역량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담법을 선택할 때는 발달 원령에 맞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좀 다목적적이고 다기능으로 할 수 있는 것, 창의적이니까 좀 확산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장난감을 선택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볼펜 하나 갖고도 전쟁놀이가 되기도 하고요. 또 공놀이 하나 갖고도 뭐 다양한 이 여러 가지 놀이 활동으로서 확장이 될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이들에게 놀잇감을 선택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